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꼬꼬마 퐁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동화책이 여러분들도 제목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키가 이렇게 좀 작은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키가 좀 작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성장 부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집단 내에서 아이가 작다 보니까 이제 위축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열등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러한 문제들로 동화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시원하게 한 컵 마셔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키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들 때문에 우유도 이렇게 마시고 나름대로의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우유도 마시고 그래도 좀 키가 크게 하려고 이렇게 키 성장에 대한 줄긋기들도 어머니들 아이들하고 많이들 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 성장에 줄긋기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어제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키가 좀 많이 크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엄마랑 같이 외출을 할 때 동네에 엄마 친구들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너 유치원생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유치원 아이만큼 좀 작으냐, 동생보다 좀 많이 작으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키 때문에 아이가 속상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정도가 되면 예전에 보육시설에서 이제 교육시설로 오면서 이제 집단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경쟁도 하고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이때 이제 또래 집단 사이에서 본인이 키가 작거나 아니면 외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열등감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비교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되는 단계가 초등학교 1, 2학년 요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성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유독 키 작은 아이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유독 작다 보면 사실은 이제 또래 집단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모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협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되다 보면 좀 위축이 좀 많이 돼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나서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보면 신체적으로 좀 작고 아이들이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하고 싶어도 좀 잘 못하는, 그래 학습력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간간히 좀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그 성장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만 3세부터 사실 유아기, 그리고 또 유년기, 사춘기 이렇게 이제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1년에 한 4, 5cm 정도는 이렇게 좀 자랍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아이가 너무 자라지 않고 4cm 미만이거나 아니면 1, 2cm 밖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평균으로 자라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좀 너무 작으네, 너무 많이 자라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장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어머니들도 양육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신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성장이죠. 그렇죠? 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장에 대한 발육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약간의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 성장에 필요한 어떤 성숙도, 그러니까 이제 발달에 대한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달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과 발달을 하나 딱 묶어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달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성장은 신체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 발달은 신체적인 것들을 모두 안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우리가 발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양육자나 교육자들이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이 왜 성장 속도가 다 다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전 충분히 이해는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양육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이 양육하는 태도라든지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사실은 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양에 대한 섭취를 좀 많이 못해서 영양 결핍이 있는 아이, 자 성장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 보면 또 결국 발달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선천적으로도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좀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을 씹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사귈 때 불편한 것들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성도 사실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보다 위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소화기관들이 되게 짧기 때문에 뭔가 비위가 상한다든지 불편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또 쏟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의학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영양분을 유지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영양분을 보관하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뭐 심리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지금 제가 뭐 양육자나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작고 그리고 성장이 되지 않고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사실 제가 아이 하나하나, 우리 자녀 하나하나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포함이 돼 있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나 발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축이 되고 불안해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전 제일 먼저 중요한 과제다. 성장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어떤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의학적인 부분들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자, 이러한 것들이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우울이라든지 키가 작음으로써 또래 사회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키가 작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키가 작아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그럼 우리 아이 키가 작아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계속 할 거고 1년에 4cm, 5cm 이상 커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아이의 습관을 좀 개선을 시키고 아이가 정말 작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정말 신체적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라도 일단 편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의 우월감을 좀 키워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작지만 괜찮아. 왜 괜찮으냐면 우리 아이의 강점을 찾아줍니다. 자, 꼭 키가 작은데 강점을 찾아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키 작은 것들 잊어버리고 우월감이 생겨서 또래 아이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션을 가지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 공포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든지 우리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양육자들, 이제 나이가 드신 양육자들이 계시거나 교육자들이 보면 예전에 전설의 고향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꿈에도 나타나고 막 하는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내용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귀신의 집을 놀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퐁이가 되게 용감해요. 아이들이 울고 막 힘들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퐁이는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 아이들은 울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퐁이가 많이 도와줘서 결국은 용기 있고 정말 씩씩한 그런 퐁이의 어떤 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꼬꼬마 퐁이에서 용기 있는 퐁이로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용감한 퐁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키가 작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거 강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업시켜 준다면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의 자존감에 대한 것들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기 조절 기능도 좋아질 거고 사회성 능력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학습과 교육, 신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책 보니까 뒤에 이제 이렇게 검사도 있습니다. 강점 지능 검사라고 해서
검사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유아 강점 평가를 시기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어린 아이들 위주로 유아 강점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치원에서 가능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하면 좀 더 많이 효과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은 그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꼬꼬마 퐁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장 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아이는 저성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자존감을 좀 많이 살리면 키 성장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